안녕하세요. 선의 작업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선화를 그렸었거든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앞부분 설명한 게 동영상에 안 찍혔나봐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를 오늘 원래 편집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번 그리기까지는 제가 지겨워서 조금 이따가 다시 그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꽃 시리즈만 해가지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목에 스타벅스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완전 커피 덕후인데 요즘은 커피 말고 다른 걸 먹습니다. 유자 민트티. 유자 민트티 드셔보셨어요?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추천 딱 봄에 어울리는 음료인 것 같아요. 전 민트티도 안 먹고 유자차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맛있어요. 요즘 취향 저격인데 여기서 두 번째 빡친 포인트는 너무 빨리 솔드아웃이야.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유자 민트티는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빠르게 사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싶은 거 그려보자 해서 오늘은 유자 민트티를 그릴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자 민트티는 사실 그냥 노란색이거든요? 민트는 티백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게 마시면 끝에 약간 그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려고요. 그리고 저는 따뜻하게 먹지만 유자 민트티는 아이스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스로 그려야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육면체 그리는 거랑 기둥 그리는 거를 한번 응용을 해서 해보려고 해요. 정육면체 그리는 방법은 일단 얘의 정의를 먼저 해보면 내변의 길이가 같은 애가 6개가 모여있는 애예요. 이런 애들을 그리실 때는 제일 먼저 기준점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후에 지울 거예요. 자, 처음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선을 먼저 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선을 그려요. 이 선과 이 선의 간격과 비슷한 간격의 선을 그려요. 여기서 자를 꺼내신 분들 계실 건데 자를 꺼내지 마시고요. 대충 비슷하게만 보이면 돼요. 미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석고상 막 이렇게 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잴 때 잰다는 게 이런 것도 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비슷한 느낌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선의 기준점을 그립니다. 여기도 그려줄 거예요. 이 길이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대충 정육면체 조금 짤뚱한 느낌을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같게 해줘요. 이제부터 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건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얘가 조금 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올릴게요. 이런 거를 자대고 하면 편할 텐데 왜 자대고 안 할까요? 여행을 갔을 때 그 즉흥적으로 타다닥 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정육면체 그리는 방법 한 번만 순서대로 해볼게요. 얘가 얼음으로 오늘 표현을 할 거예요.
정육면체 그렸어요. 끝에가 좀 동글동글하게. 아, 오늘 그리고 준비물 하나 더 있는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준비물 네임펜. 물에 지워지지 않는 펜이면 돼요. 그러니까 유성펜이면 되는 거죠. 다이소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어느 문방구에 가도 네임펜 정도는 다 있으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은 펜 쪽이 좀 얇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얼음을 막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느낌만 내는 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역시 스테들러 24색 아쿠아렐 이거 이용할 거고요. 자, 얼음은 무슨 색일까요? 얼음은 보통 제가 무슨 색일까요? 말씀드리면 흰색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얼음은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물은 색이 없어요. 물이 얼은 거잖아요. 물은 색이 없는데 우리는 사람이 보는 걸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음이라고 느끼는 색깔로 칠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늘색으로 칠할 거예요. 하늘색으로 칠했을 때 조금 더 차갑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끔 해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칠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얼음은 투명한 거니까. 원기둥은 뭐 응용할 거냐면요. 오늘은 컵 응용할 거예요. 자, 원기둥은 어떻게 그릴까요? 가운데 먼저 중심이 될 아이 그려주고 여기 아까 정육면체 그린 것처럼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슷한 거리. 그 다음에 가로선. 근데 얘는 정육면체보다 조금 길게, 기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그었지만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반원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반원으로 그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설명하기 편하려고 같은 길이라고 말했지만 원기둥 같은 경우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얘는 여기 같은 길이에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정물이 길어서요. 밑으로 조금 원근감이 있는 것처럼 그려주면 조금 더 얘가 긴 느낌이 부각이 되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얘는 이거랑 똑같은 각도의 굴곡을 주었고 얘는 조금 더 오버해서 굴곡을 줬어요. 근데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날렵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얘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컵이죠. 컵은 보통 이렇게 생긴 컵은 별로 없죠. 맥주컵도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맥주컵도 밑에가 어떤 모양? 가면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모양이 예뻐요. 그래서 얘도 살짝 밑으로 갈수록 살짝만 좁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리의 특성은 뭐가 있죠? 투명하죠. 그림에서 투명한 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림에서 투명한 거를 그린다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투명한 것은 그릴 것이 없다, 안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릴 게 없는데 그려야 돼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투명한 것은 그림에서 뒤에 정물이 보인다, 뒤에 어떠한 것이 얘를 통해서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것이 아니라 제가 유자 민트티를 그릴 거잖아요. 안에 것이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컵이 아니라면 위에 부분만 보여야 되는데 투명하니까 이제 두 개를 합쳐볼게요. 여기 유리 있는데도 얘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잡아주고 마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말랐어요. 명암은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한쪽만 어둡게 살짝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컵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니까 갈색으로 좀 잡아볼게요. 이쪽이 왼쪽 부분이 어둡게 오늘은 잡아줄 거예요. 여름에는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원기둥과 정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구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